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올테판 고등학교에서 한식급식 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아흐마드 칸 라하미가 2년 전 테러 관련 혐의로 FBI 조사를 받았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락하던 클링턴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30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아협회가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진통제 코데인의 안전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뉴저지 올테판 고등학교에서 한식급식 시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인 학생들은 물론 외국인 학생들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계속되는 시범 행사를 통해 뉴욕과 뉴저지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이 추가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북부에 위치한 올드테판 고등학교의 점심시간. 불고기에 잡채, 맛있게 익은 김치까지. 마치 한국 학교의 급식 시간 같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학교에 한식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가 오늘은 올드테판 고등학교를 찾아 한식 시범급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인 학생들에겐 익숙한 메뉴지만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낯선 메뉴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좋은 반응에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도 만족했습니다. I feel that it was delicious. I loved the marinated beef the most. It had these flavors of pineapple and teriyaki together. It was delicious. 예, 아주 오늘 반응이 좋습니다. 약 한 80% 이상이 한식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 올드테판 이 하이스쿨에서 오늘 가을 학기 처음 시작했는데 앞으로 한 2달 동안 계속 우리 그 푸드 교육과 앞으로 샘플 행사를 계속 이어갈 겁니다. 한식위원회는 뉴저지 100여 개 학군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 폼토니안의 조리사들을 대상으로 한식 조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 측은 학교와 메뉴 가격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를 마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식을 정식 메뉴화할 계획입니다. After that, trying different recipes, we're working with this group on developing recipes that have a lot of appeal to students and would be very popular on the menu. So that's the goal. 오늘 시범 급식은 팰리세이즈 파크 고교와 포트리고에 이어 세 번째 행사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추진 중인 북부 뉴저지 10여 개 학교 이외에 베이사이드 등 뉴욕 지역까지 시범 행사를 확대해 내년엔 뉴욕 지역 1,900여 개 공립학교 급식 메뉴에 한식을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첼시 폭발 사건의 용의자 아흐마드 칸 라하미의 2년 전 FBI 조사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라하미는 당시 테러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로 마무리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1년여를 체류하다 2014년 귀국한 라하미는 그해 8월 남자 형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라하미의 아버지인 모하메드 라하미는 FBI 수사관들에게 자기 아들이 테러리즘과 관련돼 있을 수도 있다는 언지를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하메드 라하미는 내 아들이 나쁜 짓을 해서 2년 전 내가 FBI에 갔었다면서 그러나 그들은 거의 2개월 동안 체크하더니 아들은 괜찮다, 깨끗하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은 내 아들이 테러리스트라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FBI는 2014년 8월 부친의 이야기를 토대로 라하미에 대한 평가에 착수해 자료조사, 정보기관 간 교차조사, 여러 건의 대면 조사를 했으나 어떤 것에서도 테러리즘 간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아 수개월 만에 조사를 종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합동 테러 대책팀이 기초 조사를 위해 아버지를 먼저 면담했을 때 그는 자신이 아들의 행위에 분노해 홧김에 그런 발언을 했다고 물러서면서 조사는 라하미에게 테러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었습니다. 하락하던 클링턴의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반등이 본격화될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NBC 방송이 12에서 18일 유권자 14,3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클린턴의 지지율은 50%로 나타나 45%에 그친 트럼프를 5%포인트 차이로 눌렀습니다. 한 주 전만 해도 클린턴은 48%, 트럼프 44%였습니다. 자유당 게리 존슨 등 제3후보 2명을 포함한 사자 가상 대결에서도 클린턴은 50%로 45%인 트럼프의 5%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런 현상은 클린턴이 이딴 악재로 지지율 하락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본격화한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와 CBS의 사자 가상 대결 조사에서는 클린턴과 트럼프가 42%로 동률을 기록했고 블룸버그 폴리틱스가 오하이오주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는 48%로 43%인 클린턴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승부처인 플로리다주에서도 클린턴은 우위를 지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몬마우스 대학이 16에서 19일 플로리다 유권자 4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클린턴은 제3 후보까지 포함한 사자 가상 대결에서 46%의 지지율로 41%에 그친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몬마우스 대학 측은 클린턴의 우세가 한 달 전보다 꺾였지만 지난주 여론조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플로리다에서는 우위를 유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국에 대한 캐나다 입국 제도가 변경되면서 유예기간 6개월도 만료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캐나다에 입국하는 한국인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비롯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 국민들도 별도의 전자여행 허가를 발급받도록 하는 제도를 지난 3월 15일 도입했습니다. 다만 이달 29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전자여행 허가 없이도 한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0일부터는 전자여행 허가나 별도의 비자를 받지 않은 방문객은 캐나다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역시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미국 영주권 카드와 함께 ETA 전자여행 허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비자나 ETA 없이 유효한 미국 여권만으로 캐나다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또 버스나 자가용, 선박 등 육로나 해로를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ETA는 필요 없습니다. 한편 캐나다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에는 ETA가 필요 없지만 유효한 캐나다 영주권 카드나 영주권 여행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들 중 미국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행 도피 사범 중에는 사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도피한 사범은 38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 기간 한국을 떠난 전체 도피 사범 2,373명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이 329명, 일본 131명 등의 순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도피처로 미국보다 중국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국과 중국 법무당국 간 법무, 사법, 교류 협력 협정을 체결하면서 감소했습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사기가 76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업무상 횡령이 174명이었으며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130명, 그리고 병역법 위반이 53명 등이었습니다. 특히 사기범의 도피는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에는 204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139명으로 나타나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아협회가 아이들에게 사용하는 진통제 코데인의 안전성을 경고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통증 관리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9일 소아협회는 코데인의 치명적 부작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코데인은 간에서 몰핀으로 전환될 때 기준치의 코데인을 처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차이로 인해 효과가 없거나 또는 강한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호흡이 느려지는 등 호흡기 계통에 문제를 유발하거나 심하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연방식품의약청 분석 자료를 인용 지난 50년간 21건의 코데인
코데인 관련 어린이 사망 사건과 64건의 호흡기 계통 문제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코데인은 편도선 제거 등 수술을 받은 어린이에게 일반적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연구를 이끈 조셉 디 토비아스 박사는 성인과는 다르게 어린아이들의 몸은 약물을 받아들이는데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통증 관리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상태라며 추후 연구를 통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법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에서 11년 사이 11세 미만 80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에게 코데인이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약성 진통제인 코데인은 현재 워싱턴 DC를 포함한 총 23개 주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프리킨더가든의 수업 내 인종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프리K의 경우는 학생들의 인종 치우침이 심했습니다. 공공정책연구기관 센츄리 파운데이션은 20일 2014에서 15학년도 통계를 인종별로 분석한 조기 교육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종별 프리K 등록률은 고르지만 수업 내 인종 다양성은 상당히 불균형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프리K 수업에서는 전체 학생의 90% 이상이 같은 인종인 경우가 6개 중 1개꼴로 나타난 반면 킨더가든에서는 8개 중 1개꼴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학생의 70% 이상이 같은 인종인 프리K 수업은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학군이나 차터스쿨 내에 위치한 프리K의 경우 학생들의 인종은 전체적으로 고른 반면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프리K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인종 치우침이 심했습니다. 시정부 산하 아동서비스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커뮤니티 기반 프리K의 경우 주로 저소득층 히스패닉 흑인 아동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아동서비스국의 지원을 받지 않는 프리K 수업의 경우에는 아시안 백인 아동들이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고서는 아동서비스국의 지원을 받지 않은 커뮤니티 기반 프리K의 경우 학생 배정 시 언어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고급 휘발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210억 달러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고급 휘발유를 주입했을 때 차량 성능이 향상된다는 생각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미전역 운전자들은 일반 휘발유를 넣어도 되는 차량에 고급 휘발유를 주입하면서 지난해 210억 달러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1,650만 명에 이르는 운전자들이 일반 휘발유를 주의하는 차량에 고급 휘발유를 넣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자동차협회는 또 일반 휘발유를 넣는 차량에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경우 차량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내놨습니다. 고급 휘발유는 일반 휘발유보다 옥탄가가 높은 휘발유일 뿐 더 좋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존 넬슨 자동차협 공학국장은 밝혔습니다. 따라서 고급 휘발유가 차량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협회는 옥탄가가 높다는 것은 노킹 비율이 낮다는 의미일 뿐 에너지 함량이 높다는 것이 아니므로 보통 휘발유를 넣는 차량에는 고급 휘발유를 주유하지 말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서류 미비 한인들이 보다 수월하게 운전 면허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A 총영사관은 캘리포니아 차량국 DMV와의 합의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서류 미비 한인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류 미비 한인들은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으로 운전면허 신청을 하면 신원 확인을 위해 DMV에 방문해서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 없이 면허 발급 시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총영사관의 새 신분증 발급을 위해서는 신청서와 여권 사본, 거주지 증명 서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재외국민 등록 신청서 등이 필요하며 해외 도피 사범이나 여권 발급이 거부되는 한인들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학생과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국의 농식품을 홍보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국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오늘 캘스테이트 LA에서 재학생들에게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는 홍보 행사 테이스트 오브 코리아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주요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들의 스낵과 음료, 불고기, 과일 등 다양한 한국산 농식품을 시식하는 자리가 마련돼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AT는 이번 행사에 이어 K-스테이트 LA의 한인사회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맺고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포켓몬 햄버거에서 팬케이크까지 나왔습니다. 또 현실을 떠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획기적인 아이템도 나왔습니다. 호주 시드니의 한 햄버거 가게 앞 손님들이 끝없이 줄을 서 있습니다. 포켓몬 캐릭터를 본뜬 햄버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햄버거 빵에는 포켓몬고 게임 속 캐릭터의 얼굴뿐만 아니라 귀까지 달려 있습니다. It's got the ears on it, and I just want to eat it. Like, it's hard to say. What's it called? Like, how often do you get to say, "Oh, I've eaten a Pikachu burger"? You know, like I'm even one of those people. 식당 측은 포켓몬 햄버거 만들기가 절대 쉽지 않다며 조리법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어 이 식당의 문전성시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일본의 한 식당은 포켓몬 팬케이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먼저 캐릭터 형태를 그리고 그 안을 밀가루 반죽으로 채워 넣으면 잠시 후 귀여운ポケモン 팬케이크가 완성됩니다. アウトラインを描くのに大体5分から10分で焼くのに5分から10分大体10分から全部で20分ぐらいです。 보통 팬케이크보다 2배의 시간이 걸리지만 손님들이 먹기가 아까워 보고만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수고가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의 한 술집. 그런데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독특한 고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치인데 이걸 쓰면 아름다운 자연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It's quite surreal, really. I'm currently on a really vast beach. There's the sound of the waves lapping. 나무가 울창한 숲에도 탁 트인 바다 전망이 보이는 언덕에도 갈 수 있습니다. Beer is something people drink every day, so we thought, you know what, we can actually blend beer and futuristic technology, bring them together and actually change people's perceptions. 자연 속에서 느긋하게 맥주 한 잔 마시기가 어려운 현대인들에게 가상현실이 새로운 휴식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대가 2007년 싱가포르에 세웠던 TC 예술대 분교가 허위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TC 아시아 예술대학은 뉴욕대 본교와 동등한 학위 및 교육을 보장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제와 다르다며 이 대학 출신 학생 3명이 제소했습니다. 원고 측은 또 저명한 교수 강의 등 본교 수준의 교육을 제공한다고 광고했지만 수준 이하의 강사들이 교육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러커스 대학이 교내 화장실에 무료 여성 생리용품을 비치해두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최근 브라운대도 캠퍼스 내 화장실에 여성 생리용품을 무료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커스대 학생회는 현재 교내시설 예산집행부와 교내 생리용품 지급기 현황과 무료 제공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퀸즈 써니사이드에 2019년 8,000명 규모의 새로운 중학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써니사이드와 우드사이드를 포함한 30학구는 대표적인 과밀학급입니다. 뉴욕시 건설위원회는 최근 퀸즈 써니사이드 48스트리트과 바넷 애비뉴에 위치한 체육관을 구입하고 이곳을 중학교로 건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미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은 새 중학교 신설로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주한국어재단이 10월 13일 오후 6시 30분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2016 기금모금 만찬을 엽니다. 이번 만찬에는 재단의 향후 사업 방향뿐 아니라 현재 한국어 교사 등 교육 관계자들의 한국어반 개설 후 변화 및 지역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경험담 등이 소개됩니다. 재단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기금 10만 달러를 목표로 기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한 가을 날씨에 낮에는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4도, 섭씨 18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맑고 쾌청한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다소 기온이 떨어져 서늘하겠고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